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지금 상황에선 상당히 이 핀셋 진입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분양가 올라가는 거 보면 그냥 떡실신할 정도로 직전 단지의 분양가를 그냥 찍어 누르듯이 가격표를 내놓기 때문에 정말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살벌한 가격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분양가가 자고 일어나면 층수가 달라져 있어 1층에서 10층으로 급상승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분양가 조망이 달라져 보이는 상황이니 선택지가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최근에 분양했던 분상제 단지들만 봐도 그 면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고양장항 아테라, 여기는 일산 동구에 위치한 단지인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구평이 6억 7천 선이었습니다. 조금은 쎄한 가격 레벨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30대 1을 찍었죠. 당첨 가점만 보면 상당히 고점자들이 많이 분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59점에서 64점으로 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84C에서 93대 1을 찍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만큼 B선호에서 틈새를 노리던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린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84A보다는 세대수가 적어서이기도 하죠. 아무튼 엄청난 진입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예정이라서 분상제 단지에 대한 타겟 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단에서 분양한 검단 아테라자이, 여기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단지인데 분양가가 고향 아테라자이보다는 그래도 좀 낮은 가격대. 근데 예상외로 그리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몰리지는 않았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16대 1 정도. 전체 경쟁률이라 그렇지 막상 자세히 뜯어보면 84A가 47대 1을 넘어가는 수위를 보이고 있네요. 상대적으로 이 소형 평수에 대한 접근이 되게 인색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경기권은 일단 소형이면 불리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첨 가점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84A 당첨 가점이 56점에 이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검단 쪽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분상제 단지가 나오면 사람들이 좀 몰리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들은 이제 선택지에서 필수적인 곳들이 됐는데, 문제는 강남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곳들입니다. 워낙에 분양가가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분상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죠. 입지가 초상급지니까 당연히 주변 시세보단 최고 20억까지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초입에 들어서는 가격 단가가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국룰이 되고 있는 강남 구평 분양가는 22억 수준. 아무리 주변이 40억이 넘어가서 차익이 20억이 남아 돈다 해도 이게 기본적으로 진입 수준이 말도 안 되게 높아서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오토매틱으로 나올 정도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가격대로 터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분양했던 레미안 레벤투스 20평대가 17억, 30평대가 22억이었죠. 이게 분상제 단지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가격 수위를 보이고 있는데, 경쟁률은 거의 박이 터질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402대 1.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몰렸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운집을 했는데 84A가 1034대 1을 찍을 정도였죠. 일단 현금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최소 8억 정도는 있어야 22억을 커버 칠 수 있는 수준. 전세를 줘도 이후에 3년 뒤에는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해서 보증금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중간에 팔아버리겠다라는 양도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든 중도금까지 버티고 잔금 시점에서 퇴로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지극히 영끌적인 시각이라 보여지죠. 3년 뒤까지 강남 아파트라도 자산시장의 하락에 대한 시그널 과연 잘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설령 강남이 마지막 보루가 돼서 집값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도 분양가에서 더 올라설 여유는 이미 가격 안에 다
녹여놨기 때문에 그냥 징하게 녹여놨죠. 그리 여유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DH방배. 여기 뭐 결국 나오네요. 여기는 물량이 1244세대. 이 강남 분양치고는 거의 뭐 쓰나미급이 될 수가 있어서 보기 드문 강남 물량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분양가. 거의 요즘 뭐 강남에서 나오는 분상지 단지들은 같은 패턴 거의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20평대가 17억, 30평대가 22억. 이거 뭐 강남 분양가의 국룰인가? 상당히 난공불락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레미안 레벤투스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뭐 사이즈 면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아마 뭐 근래에서 분양한 강남 분양단지 중에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기도 본인 자금이 8억 정도 있지 않으면 도저히 버티기가 힘든 곳인데, 경쟁률은 뭐 거의 역대급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한 달간 주담대가 뭐 어마무시하게 늘었죠. 거의 폭주하는 분위기. 강남 분상제 단지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죠. 일단 최후의 승부를 걸어보자는 식으로 통장을 던지는 분들이 많을 건데, 특별 공급이 거의 6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엄청난 랠리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폭주의 뒷배경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가계 부채, 금융위원회의 충격적 발표가 있었죠.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7월달 5조 3천억이 늘었다는 얘기죠. 전달 6월달이 4조 2천억이었으니까 점점 뭐 부채 규모는 커지고 있는 스노우볼식으로 간다는 건데, 일단 금융위원회에서는 지금 서울 집값 자체가 불안정한 모습 보이면서 6월, 7월 거래량 증가에 따른 자금 규모의 폭주가 더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서울 분양단지들의 부쩍 오른 분양가 추이는 판돈을 더욱 높이는 추세로 가고 있어서 부채 규모가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값이 가격표를 바꾸니까 당연히 동원해야 하는 자금 파이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니 당연히 매달 부채 규모는 단계적으로 그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금융당국에서도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바로 9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실시한다는 건데, 두 달이 늦춰진 시간적인 딜레이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대출 폭주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대출 추세는 관성의 힘이 붙어서 DH방배 같은 곳들이 뭐 로또라는 인식으로 분상제 간판 달고 분양을 하게 되니까 그냥 여기서 승부를 보자 라는 분위기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확산이 되면서 더욱더 치열한 폭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거의 뭐 불이 붙듯이 집값 전체를 완전히 뭐 불장으로 몰아갈 것으로 보이는 듯 하나, 일단 이렇게 집값이 뜨거워지는 추세로 가는 듯 보이면 매수세는 바로 손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새벽에 미국 소매 판매가 1%로 나와서 시장이 뭐 침체를 벗어난 거 아니냐는 뭐 전망을 흘리기도 하는데, 이거 단기적인 지표 하나로 너무 설레발을 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뜩이나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이렇게 소매 판매가 단단하게 나오면 굳이 인하 쪽으로 움직일 이유도 없거든. 역설적이게도 침체가 아니라면 과열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이상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이렇게 단기적인 지표가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4경 8천조의 구멍을 메우기는 정말 사경을 헤매는 수준이고, 확실히 국채 시장의 약세와 증시의 불안정성, 어제 나스닥이 다시 뛰어오르는 모습 보였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움직임일 뿐, 여전히 엔캐리 자금이 3경 정도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일본은 거의 뭐 제로금리 수준이라는 저공 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자본시장의 차익을 보려는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 어마무시한 자금 3만조 수준이죠. 그러니 엔화 금리가 지난달에 기습적으로 높아지니까 서둘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들어간 건데, 상황 보고 움직이자라는 본능적인 자금 동선이 여전히 밑불처럼 타고 있어서 여전히 아주 큰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 경기 지표가 금리 인하 쪽으로 움직일 만한 지표를 드러내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이 3만조의 자금이 다시 훅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일본이 기준금리 인하 다시 하지 않으면. 그리고 아무리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해도 국내 부동산은 꿈쩍도 하지 못할 정도의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이 미국 따라서 금리를 움직이기에는 부담이 100배죠.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들썩이는 상황에선 금리를 내렸다가는 거의 사단이 나겠죠. 음지의 투기 세력들이 거의 활보에 나설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대거 뛰어들 거고, 스트레스 DSR로 가계부채 잡기 위한 노력도 다 허사로 돌아갈 겁니다. 결국 한국 부동산, 지금껏 금리 부분을 상당히 유연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긴축을 풀어서 마사지하려는 미국과 유럽의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 금리가 그만큼 유동성 확대를 부동산 쪽으로 급당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뢰처럼 깔려있는 요소가 있어서 금리를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값은 금융불안 요소라는 급작스러운 변화가 터지면서 집값 매수세가 주춤하는 상황과 맞물리고 한순간에 분위기 돌변하는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잘 돌아갈 것 같았던 미국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코스피는 8% 이상이 빠졌습니다. 왜 신용평가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침체기에 이미 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단기적인 지표가 시장 전체를 끌고 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 지표가 살짝 마사지를 한다 해도 결코 내상을 입은 상황에서 나올 장기적인 결과값은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이죠. 지금 서울 집값 오른다는 상승 일변도의 궤적이 얼마나 위험한 지표였는지는 한두 달 사이에 벌어질 금융환경의 대변화와 자산시장의 이동을 통해서 여실히 나타나게 될 것은, 정말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자산시장을 너무나 빅사이즈로 왜곡했기 때문인데, 이거 고스란히 증시에서는 개미들이, 부동산에서는 영끌들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어찌 보면 설거지 아닌 설거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단기적 지표에 혹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시면서 큰 그림, 빅 픽처를 들여다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역시 분양가는 하늘을 찌르고 분상제 단지가 대세가 되어 가는데, 강남 분양이 승부처라 생각해서 목돈이 움직이는 영끌 아닌 영끌 분위기 달아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단기적인 지표가 봄바람이라는 속삭임, 한 번에 삭풍으로 바꿔낼 위험 요소들이 커져간다는 사실 인지하시고 조심조심 한 발 한 발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5번 바람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